안녕하십니까. 박성환 금융통계부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4월 국제수지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경상수지는 8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은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월에 112.5억 달러에서 125.6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전월 9.7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 증가 등으로 전월에 5.3억 달러 흑자에서 28.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전 소득 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4월 중 금융계정의 유출처 규모는 전월에 110.2억 달러에서 100.6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직접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월 23.9억 달러에서 19.7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증권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월에 12.1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생 금융 상품은 3억 달러 유입출을 시현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전월과 비슷한 48.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준비 자산은 34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국제수지 동향을 기본으로 해서 4월 중 국제수지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월 경상수지가 8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2012년 3월 이후 3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38개월 연속 흑자는 종전 1986년 6월부터 1989년 7월 중 38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품 수출의 감소세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제 유가 하락, 그다음에 생산 시설 정기 보수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 그리고 해외 생산을 통한 수출, 즉 가공 및 중개 무역의 감소, 이에 더해서 지난해 4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가 영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원 소득 수지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 증가 등으로 4월에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통상 3, 4월에 12월 결산법인의 대외 배당금 증가로 본원 소득 수지가 이제 대부분 그때 적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월 중에 본원 소득 수지를 보면은 해외 직접 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늘어나서 전년 동기에 비해 17억 달러가 개선된 약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수출 감소 요인으로 유가 하락 부분 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리고 4월 수출 감소폭이 우선 BOP 기준으로 11.2, 이건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석유 제품 제외 시 감소폭도 통관 기준으로 4월에 4.7%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5월 무역 수지에서는 감소폭이 석유류 제외한 것도 6.2%로 점점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단순히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유가 하락 외에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판단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중에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요, 저희들이 4월 동기가 수출입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1.1%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1.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하고는 조금 4월 중에 보면은 좀 차이가 있고, 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4월에 이제 그 석유화학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하고 지금 수출 감소세가 얼마냐면은 석유 제품 제외하고 4월 수출이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다음 3월에는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4월 중에는 석유 제품을 제외하고 봐도 그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4.7로 더 이렇게 감소한 걸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5월 달은 저희들이 아직 물량은 이제 아직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5월 달 물량 통계는. 5월 물량 통계가 아니라 5월 무역 수지에서도 그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수출 감소폭이 6.7%인가요? 6.7% 그러면 4월 지금 4월에 4.7%보다 더 늘어난 걸로 되겠네. 그렇게 되면. 더 감소폭이 확대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단순히 저기 석유 제품 그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여쭤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분은 이제 5월달 얘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그 최근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 수출 그 감소가 좀 어떠한 중국의 그 가공무역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패턴이 변화 좀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성장 패턴 변화라든가 이런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경쟁국들과의 어떠한 기술 격차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구조적 요인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번에 그 총재님께서도 그 수출 좀 낮아진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한 그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특히 이 가공무역 4월에 가공무역도 또 줄어든 거죠. 우리가 지금 통감보다도 그 수출입이 그 수출 증가율이 더 좀 낮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중국의 성장 패턴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 자꾸 내수 조달 비중을 높이고 뭐 가공무역 그 품목수 그런 것들을 지금 뭐 1,800개 이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최근에 그런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 매일경제 노영우 기자입니다. 네. 그 언론에서 불황형 흑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쓰는 용어의 정의는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네.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게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환율 절상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제 악순환되는 그 고리가 이제 형성되는 거를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그 4월 수출이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줄어들고 또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이 17.9% 늘어서 이제 경상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최근에 이 경상수지 흑자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경제통계국에서는 통계 편제자 입장에서 뭐 불황형 흑자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수출 감소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국제 유가가 지금 뭐 하여튼 전년 동기에 비하면 좀 상당히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가 하락 부분, 국제 유가 하락 그런 요인에 이거 해가지고 지금 4월 달에 두바이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금 그러한 상황에 좀 특수한 상황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그 4월 중 수출 물량이 나 수입 물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그리고 1.9%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함식 기자인데요. 네. 그 국제수지가 한은이 그 내는 그 경상수지하고 통관 기준하고 수출입 감소폭이 차이가 좀 심한데 통관 기준하고 수출입 기준요? 예, 네네. 그게 좀 뭐 선박 뭐 제외하고 뭐 다른 뭐 어떤 요인이 있는지 수출 감소폭이 좀 지금 4월 주로 이제 가공무역 그 중국의 그 가공무역 수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관으로 보면은 수출이 8% 8%인데 저희 국제 수지는 11. 지금 더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예. 그게 이제 그 통관에서는 가공무역이 안 잡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공무역을 우리가 저기 국제 수지에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더 줄어들었다 이게 예 말씀입니다. 예. 누적 개념도 다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누적 4월 중에 전년 4월하고 금년 4월 중에 풀로로 봤을 때 4월에 전년 4월보다도 더 줄어든 거죠. 통관도 이제 통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공무역 그 부분을 넣지 않고 계산하니까 다 풀로죠. 4월 중 풀로 통관도 지난해 4월 통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 통관한 걸 비교해 가지고 지금 8.0%가 나온 거잖아요. 8.0% 통관 기준. 그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기준으로도 올해 4월 달에 그 수출한 거 그걸 이제 계산하고 가공무역이나 선박이나 이런 걸 다 조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4월 달 걸 또 그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11점 그 지금 수출 그만큼 나왔던 겁니다. 예. 11.2%. 예. 누적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적 개념이 지금 300 그 그러니까 통관 누적은 4.3% 감소인데 경상수지 여기서 그래서 누적 개념은 이제 각각의 그때 이제 가공무역도 그런 주고 당연히 뭐 선박도 주고 주로 그런 것들이 줘서 누적 개념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출 부진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저기 석유화학 업체의 설비 보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좀 종료가 된 건지 그리고 종료가 된 거면은 자꾸 그 5월 숫자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산업부에서도 6월에는 뭐 좀 수출이 6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했죠. 그 석유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제 종료가 5월까지 어느 정도 이제 4월 중에 좀 돼서 6월에는 좀 그런 영향이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영업일수도 6월 달에는 뭐 2.5일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보수 영향도 좀 그 수그러들고 그렇게 해서 뭐 좀 저기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할 거라고 지금 산자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좀 어떻게 하는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